독일 재벌 회장의 폭탄 발언에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저의 딸을 구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진들의 기술과 진정성은 전 세계인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인터뷰. 뒤이어 한국의료재단의 5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유럽은 경악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언론들은 유럽이 아닌 머나먼 땅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두고 연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재벌 회장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 의료진을 선택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아스 베커입니다. 독일에서 베커 에너지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저희 가문은 원래 탄광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전환했어요. 풍력,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독일 내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독일식 경영 방식을 고수해왔고 그 덕분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저는 늘 독일의 기술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믿어왔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독일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외동딸 한나가 갑자기 쓰러진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한나는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에 특히 K-팝을 좋아해서 집에서 BTS 노래를 틀어놓고 춤추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감기련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이 계속 내리지 않고 온몸에 이상한 발진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한 건 한나가 계속 피로감을 호소하며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했다는 겁니다. 베를린 최고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샤리테 대학병원, 독일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곳이죠. 의사들이 각종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희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베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주치의 뮬러 교수가 말했죠.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나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장기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특히 심장과 폐 쪽에 염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독일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의료진들이 속수무책이라는 말이었으니까요. 한나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활발하고 밝았던 제 딸이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도 한나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웃어 보이려 애썼죠. 아빠,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하루하루 더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독일 전역의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함부르크, 미넨, 프랑크푸르트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전문의들을 만났고 최신 치료법이라는 것들을 모두 시도해봤죠. 하지만 어디서나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까지 발품을 팔았어요. 유럽 최고의 의료진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부와 권력이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던 어느 날 베를린 대학병원의 한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베커 씨, 혹시 아시아 쪽 의료진을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시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특히 한국 쪽에서 이런 희귀질환 치료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묘하게 답답해졌어요. 어린 시절 저희 탄광에서 일하던 한국인 광부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검은 얼굴에 구부정한 등 서툰 독일어로 인사하던 그들의 모습 말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의 제게 한국인들은 단순 노동자의 이미지였습니다. 교수님, 그건 좀... 제가 말을 망설이자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물론 선택은 아버님께서 하셔야 합니다만 한나 양의 상태를 생각하면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의료진이라니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독일의 첨단 의료 기술로도 못 고치는 병을 과연 그들이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이제는 걷기조차 힘들어했고 식욕도 거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좋아하던 K-팝 음악도 더 이상 틀어달라고 하지 않았죠. 제 마음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메이어 클리닉,
존스 홉킨스 병원까지 찾아갔죠. 미국 의료진들도 처음엔 자신감을 보였어요. 독일에서 못 고친 병이라고 해서 우리도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일주일 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미스터 베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더 이상 시도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세계 최고라는 독일과 미국 의료진 모두가 포기했다는 말이었거든요.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이요? 갑자기 왜? 아빠도 들으셨잖아요. 한국 의사들이 제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나야, 그건. 제가 망설이자 한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BTS 때문에 한국어 조금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하다고 하던데. 딸아, 아빠가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다 찾아다녔잖아. 한국이라고 해서 뭔가 다를까? 솔직히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독일이나 미국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제발요.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일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니. 한나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나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빠,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나의 간절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 편견 때문에 딸의 마지막 소원조차 들어주지 못한다면 과연 제가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나가 더욱 약해진 모습으로 아침 식사 자리에 나왔어요. 아빠, 어제 제 말 생각해보셨어요? 한나야, 정말 한국에 가고 싶니? 네, 정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한나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딸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제 편견쯤은 접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알았다. 한국에 가자. 정말요? 한나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네, 정말이야. 아빠가 알아볼게. 그날부터 저는 한국 병원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여러 곳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소아면역 혈액종양학 분야에서 세브란스 병원이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정말 독일이나 미국 의료진보다 나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래도 한나를 위해서라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린 시절 우리 탄광에서 일하던 한국인 광부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들의 나라에서 제 딸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으려 하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아빠, 언제 출발해요? 한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하자. 병원 예약도 다 잡아놨어. 와, 정말 감사해요. 한나가 저에게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한나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설령 한국에서도 치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나의 마지막 소원은 들어준 셈이니까요. 출발 전날 밤, 한나가 제 방으로 왔어요. 아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예요. 카미사입니다. 한나가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따라했습니다. 아빠도 한국 가서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불안이 더 컸지만 한나의 밝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한국의 첫인상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아빠, 공항이 정말 크네요. 한나가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긴 비행으로 인해 한나의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괜찮니? 네.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괜찮아요. 입국 수속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한나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야, 제가 재빨리 한나를 부축했죠. 그런데 한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갑자기 쓰러졌어요. 한나,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누군가 한국어로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급실 연락했어요. 한 공항 직원이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분도 안 되어서 응급의료팀이 나타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의사 김민수입니다. 젊은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나요? 희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독일에서도 치료가 어렵다고 김 의사는 즉시 한나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를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호흡곤란이 심각해 보이네요. 그의 판단은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에도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딸의 상태가 어떤가요? 제가 불안해하며 물었죠. 지금 산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정밀 검사를 해야겠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의료진들의 움직임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무전으로 병원에 환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미리 준비할 것들을 지시했어요. 세브란스 응급실입니다. 18세 여성 환자, 자가면역 질환 기왕력, 현재 호흡곤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처치를 받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자 들어갑니다. 침대가 빠르게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응급실에서 한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한나의 아버지입니다. 응급의학과 이수진 교수입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잘 되어서 호흡곤란은 많이 호전되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이 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세브란스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어요. 아, 그렇다면 소아면역 혈액종양학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병원까지 모든 과정이 독일 못지않게 체계적이었거든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오히려 독일보다 더 빠른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환자분을 면회하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저를 응급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한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아빠, 저 괜찮아요. 한나야, 놀랐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해요.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어요. 한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소아면역 혈액종양학과 이정호 교수님께서 진료 예정이세요. 이정호 교수요? 네. 이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시죠.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인 이름을 듣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우리 탄광에서 일하던 한국인들도 이씨,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죠. 아빠, 어떤 분일까요? 글쎄, 내일 만나봐야 알겠구나.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 호텔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신속함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내일 만날 이정호 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한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의사일까요? 그런 생각들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나는 밤사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았어요. 아빠, 오늘 만날 교수님이 정말 유명한 분이래요. 간병사분이 한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었나 봅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 독일에서도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독일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분일 테니까요. 오전 10시, 소아면역 혈액종양학과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저희를 안내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의사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춤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마티아스 베커입니다. 독일에서 왔고요. 네, 미리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한나영이죠? 이정우 교수는 한나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어 잘하네요. 언제 배웠어요? BTS 때문에 조금씩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좋은 취미네요. 이정우 교수는 먼저 한나와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분의 인품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따뜻함이 묻어났거든요. 그런데 베커라는 성이 익숙하네요. 교수가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업종이신가요? 에너지 회사를 운영합니다. 베커 에너지스라고. 베커 에너지스요?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예전에 탄광업도 하셨나요? 네. 저희 가문이 원래 탄광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그 순간 이정호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교수님, 무슨 문제라도?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아니에요. 그냥 제 아버지가 예전에 독일 탄광에서 일하셨거든요. 정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1970년대에 베커 탄광에서 일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베커 탄광, 바로 저희 가문의 탄광이었거든요. 그럼 혹시 성함이? 이동수였습니다. 이동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던 한국인 광부. 항상 성실하게 일했던 그 사람 말이죠. 이동수 씨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베커 탄광에서 5년간 일하셨어요. 세상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 한국인 광부의 아들이 지금 제 딸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 있다니요. 아버지는 독일에서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어머니는 간호사셨거든요. 이정호 교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시면서 함께 왔어요. 그래서 독일어도 하시는군요. 네, 나중에 독일로 유학도 갔었고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극적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우리 탄광에서 보았던 그 한국인의 아들이 지금 제 딸의 주치의가 되어 있다니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하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어린 시절 제가 한국인 광부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떠올랐거든요. 아빠, 정말 신기해요. 한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만나게 되다니요. 그러게 말이야. 이정호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나양 치료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먼저 독일에서 받은 검사 결과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봤는데요. 교수가 모니터를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문점이요? 네. 진단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독일의 최고 의료진들이 내린 진단을 의심한다는 말이었거든요. 교수님, 독일에서도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물론 독일 의료진들의 실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정호 교수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는 의구심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교차했거든요. 내일부터 정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이동수 씨의 아들이 의사가 되어 제 딸을 치료한다니 정말 운명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한나를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그날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호 교수는 독일에서 받은 검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한나양, 오늘은 새로운 검사를 해볼 거예요. 어떤 검사인가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역 패턴 분석이에요.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최신 진단법이죠.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최신 장비로 검사를 받았는데 과연 다른 결과가 나올까 싶었거든요. 교수님, 독일에서도 이미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굳이 또 해야 하나요? 베커 씨, 같은 증상이라도 접근 방법이 다르면 전혀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정호 교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특히 동양인과 서양인의 면역 체계는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에서 온 의료진도 도착했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서 한나의 치료를 돕도록 요청했던 팀이었습니다. 하이, 마티아스, 한나는 어떤가요? 슈미트 교수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지금 한국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하고 있어요. 추가 검사요? 우리가 이미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요. 독일 의료진들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함께 온 밀러 박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티아스, 불필요한 검사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결과를 보고 판단하죠.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독일 의료진들이 놓친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호 교수가 저희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긴장하며 물었죠.
독일에서 받은 진단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다르다고요? 네. 한나양의 병은 희귀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뭔가요? 특발성 혈관염에 의한 다장기 염증 증후군입니다. 그게 뭔 차이가 있나요?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 받은 치료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호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 패턴이 전형적인 자가 면역 질환과는 다릅니다. AI 분석 결과 97.3% 확률로 혈관염으로 진단됩니다. 그때 슈미트 교수가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환자 상태 확인차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정호 교수가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슈미트 교수가 물었죠. 진단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호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슈미트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3번이나 확인한 결과인데요. 베를린 샤리테 병원, 미넨 대학병원, 프랑크푸르트 병원에서 모두 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밀러 박사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AI 진단 시스템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정호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AI요? 의학가 하는 게 아닙니다. 슈미트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의학이에요. 물론 임상 경험도 중요하죠.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객관적이라고요? 검증도 안 된 한국산 AI를 믿으라는 건가요? 두 의료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들, 잠시만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베커 씨, 우리는 이미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유럽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식 진단법은 아직 검증이 부족해요. 검증이 부족하다고요? 이정호 교수가 조금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AI 진단 시스템은 이미 수만 건의 임상 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국제의학 저널에도 여러 차례 게재되었고요. 그래도 유럽 의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방법 아닌가요? 슈미트 교수의 말에 저도 혼란스러워졌어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더 중요한 건 치료 방법입니다. 이정호 교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만약 제 진단이 맞다면 기존 치료를 계속하면 한나양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잘못된 면역 억제제를 계속 투여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밀러 박사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처방한 약물들은 모두 검증된 치료법이에요. 교수님,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정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방식대로 치료하면 2주 안에 호전될 겁니다. 2주요? 네, 확신합니다. 혈관염 치료제와 함께 한방요법을 병행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방요법까지요? 슈미트 교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민간요법까지 동원하겠다는 건가요? 한의학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정호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천 년간 축적된 의학 체계예요. 그때 슈미트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베커 씨,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위험합니다. 한나양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독일로 돌아가서 기존 치료를 계속하는 게 안전해요. 최소한 우리는 부작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2주 안에 낫는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아빠, 저는 여기서 치료받고 싶어요. 한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나야, 하지만 이정호 교수님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그 AI 검사 받을 때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한나의 말에 슈미트 교수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가 의학적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특히 18살 아이가 무슨 의료 지식이 있다고요. 하지만 환자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나요? 이정호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몸의 변화를 가장 정확히 아는 건 환자 본인이에요. 그런 주관적 감각으로 치료 방향을 정할 수는 없어요. 밀러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검증된 프로토콜을 따라야죠. 논쟁이 계속되자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제가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독일 의료진을 믿고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한국 의료진을 믿고 여기서 치료받아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한나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나야, 정말 여기서 치료받고 싶니? 네, 아빠, 저는 이정호 교수님을 믿어요.
왜?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정말 저를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한나의 말에 저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확실히 이정호 교수는 한나를 대할 때 특별한 애정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의료진들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아빠, 그럼 며칠만 시도해보면 안 될까요? 며칠만? 네. 만약 더 나빠지면 그때 독일로 돌아가요. 한나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한나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호 교수님, 한국식 치료를 시작해주세요. 정말요? 네. 한나가 원한다면 시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슈미트 교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독일로 돌아갔어요. 베커 씨,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세요.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그런 불안감 속에서 한나의 한국식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호 교수의 치료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한나를 보러 갔는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빠, 오늘 아침에 혼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정말 지난 몇 달간 한나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었거든요. 네, 다리에 힘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사흘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힘들어했는데 저도 놀라워요.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한나가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어 보였어요. 물론 아직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호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졌대요.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네. 그때 간병사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한나양, 아침 드세요. 감사합니다. 한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한국말 정말 잘하네요.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간병사 아주머니는 한나를 친딸처럼 돌봐주셨어요.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한국 음식도 소개해 주시고요. 한나야, 이거 미역국이야. 몸에 정말 좋아. 와, 맛있어요. 한나가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독일에서는 식욕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잘 먹거든요. 아주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어머, 우리 한나 요리도 배우고 싶어. 태어나기 전에 가르쳐 줄게.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나가 병원 복도를 혼자 걸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저 간호사실까지 혼자 갔다 왔어요. 정말? 네. 다리가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 한나가 병실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심해라.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야. 네, 알아요. 그래도 너무 신나요. 이정호 교수도 놀라워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독일에서는 계속 악화되기만 했는데 잘못된 치료를 중단하고 올바른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는 건가요? 혈관염은 정확한 진단만 내리면 치료가 어렵지 않은 질환이에요. 교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만 진단이 어려워서 많은 환자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병원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간호사들은 한나를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한나야, 오늘 기분 어때? 좋아요. 어제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한나 정말 용감해. 젊은 간호사 김수진 씨는 특히 한나와 친했어요. 한나양, 독일에서는 뭘 하고 지냈어요?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런데 아프고 나서는 집에만 있었어요. 이제 다시 친구들한테 돌아갈 수 있겠네요. 네, 정말 기대돼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한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한나야, 독일 음식 그리워? 아니요. 여기 음식이 더 맛있어요. 호호, 우리 한나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아주머니, 김치도 먹을 수 있어요. 어머, 정말 김치 매운데 잘 먹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한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병원이지만 마치 큰 가족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 가족들도 친절했어요.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멀리서 고생 많으셨어요. 옆 병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나양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따뜻한 관심들이 저희를 감쌌습니다. 한나도 이런 분위기에서 더욱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빠,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그러게, 아빠도 느끼고 있어. 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한나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서의 경험이 좋았던 거죠. 일주일이 지나자 한나는 거의 정상인처럼 움직였습니다. 병원 안 카페까지 혼자 다녀올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빠, 저 카페에서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정말 뭐라고 했는데?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한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카페 사장님이 한국어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딸 대견하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이 아팠던 딸이 이렇게 밝게 웃고 있다니요. 병원 생활 중에 한국 문화도 많이 배웠어요. 다른 환자들이 한나에게 한국 전통 놀이도 가르쳐주고요. 한나야, 이거 제기차기야. 해볼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차서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거야. 한나가 제기차기를 배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걷기도 힘들어했는데 말이죠. 한국 전통 음식도 많이 맛봤습니다. 한나양, 이거 불고기야. 독일에도 있어? 없어요. 정말 맛있네요. 그럼 비빔밥도 먹어봐. 와, 이것도 맛있어요. 한나가 한국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저도 같이 맛봤어요. 생각보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2주가 지나자 한나는 완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정호 교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독일에서 포기했던 한나의 병이 한국에서 완치된 거니까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3개월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한나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나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빠,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러게,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죠? 솔직히 그랬어.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한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말이죠. 한나의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했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는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어요. 간호사 김수진 씨가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음악회요? 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예요. 의료진들도 참여하시고, 때로는 지역 주민들도 와서 공연을 해주시죠. 한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빠,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뭘 할 건데? 춤을 추고 싶어요. 아빠를 위해서요. 한나야,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닌데. 괜찮아요. 격렬한 춤이 아니라 천천히 할 거예요. 이정호 교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날 저녁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병원 로비가 작은 공연장으로 변했어요. 여러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많이 참석했고 근처 주민들도 몇 분 오셨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하모니카를 연주하시고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중학생 환자는 시를 낭송했고 간호사들은 합창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무대에 올라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걷기도 힘들어했던 딸이 춤을 춘다고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한나입니다. 한나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제가 여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춤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특히 제 아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나가 선택한 곡은 비의 봄날이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한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격렬한 춤은 아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한나의 모든 움직임에서 생명력이 느껴졌거든요. 보고 싶다. 한나가 노래 가사에 맞춰 춤을 추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딸을 다시 보고 싶었던 제 마음을 한나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한나의 춤에는 지난 몇 달간의 아픔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나양 정말 멋있어요. 우리 공주님 완전히 나았네. 감동이에요.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한나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아빠, 어땠어요? 한나야, 정말 고마워. 저는 한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더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때 이정호 교수가 다가왔어요. 한나양 춤 정말 아름다웠어요. 감사해요, 교수님. 백허 씨, 잠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수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병원 한쪽에 작은 휴게 공간이 있었어요.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사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제 아버지 얘기요. 이정호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일에서 돌아오신 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랬나요? 네. 탄광에서의 위험한 작업, 차별적인 대우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본 한국인 광부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도 어려웠고 독일인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대요. 아버지는 밤마다 독일에서의 힘든 기억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어요. 이정호 교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독일에서 번 돈으로 저를 공부시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죠. 정호야, 독일에서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너를 의사로 만들어주었으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왜 사과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 분들을 잘못 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노동자로만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가족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신 건데, 백허 씨, 이정호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백허 씨가 한나양을 위해 한국까지 오신 것, 그 자체가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의심했어요. 한국 의료진을 믿지 못했죠. 당연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교수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 때문에 한나가 살았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나양이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감사함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아버님께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자신이 일했던 백허 가문의 후손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시고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아버지는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더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복받친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어요.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백허 씨 덕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나양 같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서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나양이 독일에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는지 계속 확인해야죠. 그리고 백허 씨도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한나도 완전히 건강해졌고 이정호 교수와도 진정한 화해를 이뤘으니까요. 과거의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인간애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나와 함께 서울 시내를 구경했어요. 아빠, 한국 정말 멋있어요. 그러게,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네. 저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그래, 꼭 다시 오자.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소중한 인연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죠. 한 달 후 저희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한나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이정호 교수와 병원 직원들이 배웅을 나와 주었습니다. 한나양, 독일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요. 네, 교수님도 건강하세요. 한나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간병사 아주머니는 한나를 위해 김치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한나야, 이거 독일 가서 먹어. 몸에 좋아. 감사해요, 아주머니. 정말 그리울 거예요. 간호사들도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한나양, 우리 진짜 보고 싶을 거야. 저도요. 꼭 다시 올게요. 백허 씨,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이정호 교수가 저와 악수를 나누었어요. 저야말로 정말 감사했어요. 한나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받았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저는 이상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마치 가족과 헤어지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럽 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편견을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포럼에는 유럽 각국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한국 의료진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편견 때문이었죠. 제 가문의 탄광에서 일했던 한국인 광부들을 단순 노동자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제 딸의 생명을 구한 건 바로 그 한국인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정우라는 의사, 그분은 독일 최고 의료진들이 포기한 병을 고쳐주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독일 못지않게 뛰어났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었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발표 중간에 한나의 춤 동영상도 보여줬어요. 이것은 제 딸이 한국 병원에서 춘 춤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걷기 힘들어했던 아이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어요. 청중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을 극복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베커 씨,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국 의료진과 계속 교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을 유럽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사로 끝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나도 독일의 청소년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베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간병사 아주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간호사 언니들은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셨어요. 청소년들이 한나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의료진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BTS 말고도 한국에 좋은 게 많구나.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런 좋은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고 말이죠.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정호 교수와 만나 중요한 제안을 하려고 했거든요.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베커 씨, 한나 양은 어떻게 지내요? 완전히 건강해요. 대학 준비도 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정기 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이던데요. 네,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 오늘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제안이요? 의료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계획서를 보여주었어요. 베커 세브란스 의료재단이요? 네, 독일과 한국 간의 의료 교류를 위한 재단이에요. 그리고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도 하려고 합니다.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연간 500만 유로 규모의 기금,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등. 이정호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계획서를 살펴봤어요. 정말 대단한 계획이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표현이에요. 베커 에너지스의 수익 일부를 매년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국의 난치병 어린이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독일 어린이들도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특히 AI 진단 시스템을 독일에도 도입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하고 싶어요. 이정호 교수의 눈에서 감동이 느껴졌어요. 베커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나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의료 협력 사업은 처음이에요. 병원장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도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승인이 났어요. 마티아스, 정말 좋은 일이야.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일이니까. 재단 설립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언론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세브란스 병원 대강당이 발표회 장소였습니다. 베커 세브란스 의료재단은 두 나라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한나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정호 교수도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이 재단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서 인간의 실천입니다. 베커 씨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과 독일의 의료진들이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과거 저희 탄광에서 일했던 한국인 광부의 아들과 독일 에너지 재벌 후계자가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교수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악수에는 과거에 대한 용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나도 화면으로 그 순간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나야, 아빠도 내가 자랑스러워. 이 모든 게 너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재단이 설립된 후 첫 번째 수혜자가 나왔어요. 독일의 10살 소년 막스였습니다. 희귀 혈액암을 앓고 있던 아이였는데 독일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으로 정확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막스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정호 교수가 저에게 연락해왔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베커 씨 딸처럼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한나의 경험이 다른 아이에게도 희망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재단을 통해 50여 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한국 아이들도 독일 아이들도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독일에서 연수를 받고 독일 의사들이 한국의 AI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인간애를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 말이죠. 베커 세브란스 의료재단은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지금 의대에 진학해서 이정호 교수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빠, 저도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한나도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이런 선순환이 계속된다면 세상은 분명히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